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는 모든 대표님들의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세금을 많이 낼수록 실수령액은 줄어들고 결국 순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럼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사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들인데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 개정과 여러 상황이 겹쳐서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 이야기부터 한번 조금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의 세금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띄워드릴게요. 네, 소득세법 제19조에는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참조를 하세요. 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사업소득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장기요양기관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쯤에 이때 이제 이슈가 한번 확 돼서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사업자를 가지고 계셨던 대표님들이 이걸 고유번호증으로 바꿔서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자를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웬만한 다른 사업들이 없고 뭐 대출이 없는 분들은 고유번호증으로 많이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고하셨던 사업장 현황 신고, 원래 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 하거든요. 면세인 경우에 원래 하셨던 그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세 면세였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일단 신고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소득세법상 장부기장 의무도 없어졌고요. 공단에서 청구할 때 원래 3.3%를 떼고서 그 청구 금액을 줬었는데 그 세금도 사라졌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계속 해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 급여, 운영비 등 재반경비를 모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세금 없이 대표님께서 잉여금으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때 당시만 해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 없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는 1번 코드, 2번 코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잉여금이라는 게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겠습니다. 여기서 잉여금은 들어오는 돈 대비해서 다 쓰는 거죠. 예산이니까. 물론 사이에 하나의 일이 있긴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2018년도 7월부터 20인 이상 장기요양 사업장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기타 전출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재반경비, 그 외에 인건비 등 그런 지급할 것들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을,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잉여금으로 예산을 짜서 개인시설이라면 대표님께 전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1, 2번 코드의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인 기관들도 개인 대표님들이 계신 경우에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잉여금을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은 뭐 1원도 떼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세금 떼지 않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23년 5월 현재까지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잉여금을 세금 없이, 사업소득을 잉여금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한 메리트죠. 굉장한 메리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장기요양기관 창업해서 세금 없이 잉여금 그냥 다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셔야 될 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금 제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인 것이지 급여소득세까지 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노동을 제공해서 급여를 가져가신다고 하면 당연히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 잉여금이 2천만 원이 남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이 본인 업무에 대한 급여를 4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그럼 다른 직원 급여를 제외하고도 1,600만 원의 돈이 더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1,600만 원은 근로소득세를 라고 생각을 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게 현재로서는 참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아예 대표님께서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잉여금이라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전국에서 70%의 기관이 대표님이시자 직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맞죠. 직원이라면. 네, 그럼 근로소득인 거고요. 그럼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급여로 볼까요? 대표님께서 임의로 책정한 급여일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대표님 통장에 보내놓은 2천만 원에 대한 모든 잉여금에 대해서 급여라고 생각을 할까요? 장기한 기관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대표님이시라면 30% 안에 드는 대표님이시라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전국에서 대표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의 대표님들. 네, 물론 현재 대표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장기한 기관들은 세금 없이 잉여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호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원래 비영리 기관이라면 잉여금이 없죠. 예산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모두 지출하고 나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예산이 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장기한 기관은 엄연히 개인이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한 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 때 대표님 개인에게 잉여금을 뺄 수 있는 전출금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모호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출금이 축소될 수도 있고요. 세금이 그대로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근로소득만 세금을 실제 떼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소득으로 소득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이 장기요양 기관이 지금 창업하시는 이 시점에 창업하시는 이 장기요양 기관이 지금 시점이 가장 세금이 적을 때이고 적은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 전출금, 세금 하나 떼지 않고 가져가는 이 전출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참 민감한 문제라 저희 국회의원 파트너스 멤버들에게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도 최대한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 천천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